안녕하세요. 금일은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올해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바이오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하반기가 되니 바이오 관련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대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HLB는 2만원대 인근에서 5만원대 인근까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HLB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 사들였다. 그래서 이 구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이 구간을 넘어갔고요. HLB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크기와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전 고점을 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들인 흔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들인 사람들이 결국에 높은 값에 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 구간 기준으로 본다면 전 고점이 일단 여기였고요. 넘어갔죠? 여기잖아요.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역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막 던지지만 않으면 이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갈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24년 중에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24년이 제일 좋다라고 했고요. 최종 승인이 나는 시점까지 들고 간다가 아니고요.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 이전에 고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고 나면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랐을 때 박수치고 있을 때 팔고 나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년 봄쯤이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왜냐면 그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랐을 때 뉴스가 막 떴을 때 그때 파시는 게 고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결과물까지 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고점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잔뜩 부풀어 올라서 고점이 미리 형성됐고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이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시기예요. 주식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나 기대감이 아주 강력한 호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 큰손들이 산다는 HLB는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이 직접 증권사 영업점 IR에 나서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손수 영업점 IR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진양곤 회장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손수 설명회 참가의 기업가치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진양곤 회장의 유안타증권 IR 이후 HLB의 주가는 7개월간 10배 이상 뛰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평균 76만 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금일 700만 주대로 급증했습니다. 내년 5월에 예상되는 미 FDA 신약 허가에 발맞춰 쇼 커버링 성격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도 주가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내년 5월에 FDA 허가일에 가까워질수록 주가에도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렐리 주만과 리보세라님은 중국에서만 수천억 원 이상 팔린 약으로 HLB는 미국 직판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 50%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니까 면역항암제 캄렐리 주맘의 병용요법이 기존 적응증인 간암뿐 아니라 폐암에도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HLB의 적정 기업 가치는 17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6조 원대 머무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10조가 넘어가고 하잖아요.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현재 매우 저평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HLB 뿐만 아니라 그 외 바이오 종목들이 80%가 떨어지고 90%가 떨어지고 제가 올 초부터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이미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80% 90% 떨어졌다는 건 10만원짜리 삼성전자가 만원 된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개인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자산이 500억 있고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자산가들은 그런 물건을 보고 돈이 여유가 되니까 싼 걸 산단 말이죠.
2차 전지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많이 하락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큰 자금을 들여서 지분을 사들인다고요. 그래서 오른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많이 하락한 건 먹을 것이 많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식당을 운영해 보셔도 이 원가 자체가 저렴해야 남는 게 많듯이, 만약에 내가 김치찌개를 10,000원에 파는데 9,000원이 원가예요. 그럼 1,00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치찌개를 10,000원에 파는데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럼 9,000원이 남잖아요. 이렇듯이 이 주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가에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만원이 됐다. 한 80에서 90%가 하락해 있는 상태다. 이런 종목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기업 가치가 기본적으로 17조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6조 원이니까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HLB 정도면 코스닥 1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자금들이 2차 전지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제가 보기엔 바이오 쪽으로 전부 다 올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어렵겠죠. 매도가 강하니까. 그 돈들이 이제 바이오로 오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2차 전지에 묶여있던 돈들을 먹겠죠.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 거예요. 다음 종목으로는 TNR 바이오 팹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했죠. 뭐 4만원대에서 만원 밑으로 하락했잖아요.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들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TNR 바이오팹은 멤버십 관련주로 추천을 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TNR 바이오팹은 3D 바이오 프린팅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요. 최근 210조 원대의 대체육 시장을 CJU와 TNR 바이오팹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향후 배양육 시장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TNR 바이오팹의 이 주가가 고점 대비 심각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45,000원대에서 6,000원대 인근까지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비싼 상태도 아니고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자들이 개인들의 물건을 쓸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786억 원으로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뭐 3D 프린트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 재료를 찍어낸다는 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트의 그 독보적인 컬러가 있는 거죠. 뭐 HLB는 뭐 항암제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복제약이다. 삼성은 반도체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다. 그렇듯이 이제 주목받는 회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컬러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과자도 팔고 고기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전문적이지 않은 거랑 식당에서 김밥천국에서 다양한 음식을 파는 거랑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우동집에서 우동 한 가지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 파워가 약해요.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색깔로 이슈를 받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 같은 기업들도 이런 회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독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멤버십 관련주로 해서 수익이 났던 것이고요. 이 멤버십 관련주로 해서 또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장기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인근입니다. 매우 저평가이고 이 바이오라는 그런 특수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머무르고 있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전 고점을 보시면 7만 원대에서 7천 원대까지 한 90%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보시면 이제 이런데 싹쓸이를 한 거예요. 이런데 다 사간다고요. 아까 HLB를 설명한 것처럼 보통 이렇게 차트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데 산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이 깨져요. 아, 이 종목이 문제가 있구나. 별로구나.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돈이 있는 주체가 언제 사들였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차트는 어차피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를 또 넘어갔잖아요. HLB처럼.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고 여기서 왜 시간을 끌고 있냐?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 말고 개인들이 이런 영역에 예전에 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샀던 사람들이 기다리기가 굉장히 지루할 거 아닙니까? 1년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런 데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 물건들이 누구 주머니로 갈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구간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인근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인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들였던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본전에 팔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물건을 누가 사갔을까요? 분명히 개인들은 팔았는데 그 물건을 누가 집어갔냐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고사이언스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색깔이 확실한 여성 CEO가 운영하는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다양한 추천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